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3일 일요일이고요. 매일 독서 긍정학원 54일째입니다. 자, 노자와 장자에 기대어 최진석 교수님의 책인데 거의 막바지입니다. 거의 다 읽어가는데 오늘 제목에 제가 달아놓은 그러니까 책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 또는 얻었다라는 착각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오늘은 그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인데 역시나 이렇게 제가 적은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적은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오늘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일화를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부분입니다. 책을 통해 무언가를 얻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무언가를 내 손으로 실천하고 행동해서 나에 맞게 삶에서 적용할 때 비로소 책에서 무언가를 얻었다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실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책에서 뭐 좋은 내용을 읽었다, 배웠다, 뭔가 얻은 것 같다. 근데 그거를 거기서 끝나버리면 사실은 그렇게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삶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뭐 진정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배웠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서 어떤 지식을 접했으면 그거를 내 손으로 삶에서 실천을 할 때 행동으로 옮겨서 그 지식을 제 삶에서 직접 구현할 때 그럴 때 책에서 뭔가를 배웠다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예요. 제 생각에는 삶에서 적용이 되지 않을 거면 못하러 그거를 읽어서 근데 그거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떤 하나의 그런 취미 활동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책을 읽는다라는 거 그걸 내 삶에서 책에서 배운 것을 삶에서 유익하게 실천하고 적용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저는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게 된 그 책의 일화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윤편의 수레바퀴. 제 나라의 환공이 사랑채쯤 되는 곳에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윤편이 그 아래 마당에서 수레바퀴를 만들다가 연장을 내려놓고 올라가 환공에게 물었다. 감히 묻겠습니다. 전하께서 읽으시는 것은 어떤 말들을 엮은 것입니까? 환공이 대답했다. 성인의 말씀들이지. 윤편이 그 말을 받아 다시 물었다. 그 성인은 아직 살아 있습니까? 환공이 답했다. 이미 죽었지. 윤편이 다시 말했다. 그러면 전하께서 읽고 계신 것은 옛사람의 찌꺼기일 뿐이군요. 환공이 화가 나 말했다.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바퀴나 깎는 목수 따위가 어찌 시비를 건단 말이냐? 제대로 설명하면 괜찮지만 만약 설명하지 못하면 죽을 줄 알아라. 윤편이 대답했다. 저는 제가 하는 일로 보건대 바퀴를 깎을 때 너무 깎으면 헐거워서 튼튼하지 않고 덜 깎으면 빡빡하여 들어가지 않습니다. 헐겁지도 않고 빡빡하지도 않게 하는 것은 손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마음이 응하는 것이지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만
제가 제 자식에게 알려줄 수도 없고 제 자식 역시도 저에게서 그 비결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이 나이가 되어서도 제가 수레바퀴를 깎고 있습니다. 옛 사람도 전해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따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런즉 전하께서 읽고 계시는 것이 옛사람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진실은 전해줄 수 없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기서 모든 색깔과 음성이 출현한다. 색깔과 음성 너머의 바로 그곳을 각자의 내면에 현현하도록 할 수 있다면,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것만 현현되면 마치 비밀의 방 열쇠를 손에 넣은 사람처럼 강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전해줄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이 적절한 태도로 남긴 결과들을 받아먹고 그것들을 숙지하려 노력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바로 자유가 아니라 종속이다. 그 전해줄 수 없는 것을 나름대로 갖는 것이 독립이다. 독립이나 자유로 이끌 수 있는 비밀은 환공이 읽은 책 속에 있거나 그 책을 쓴 사람의 말 속에 있지 않고 윤편의 손에 있다. 조금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 전해줄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의 내용을 그 삶에서 구현하는 거, 나타나게 하는 거, 그게 저는 전해줄 수 없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잖아요, 우리가. 책에서 좋은 가르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옛 사람의 찌꺼기일 뿐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직접 나타나지 않으면. 근데 우리의 삶에서 책에서 배운 것을 직접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옛 사람이, 책을 쓴 사람이 전해줄 수 없는 것이에요. 책을 쓴 사람은 그 자기가 책을 쓸 당시에 자기가 직접 실천을 통해 얻은 게 있을 거고 그거를 글로 남겼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책을 쓴 사람이 자기가 실천을 통해 얻은 것을 글로 썼잖아요. 그러면 글로 쓴 것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지, 그 글을 쓴 사람이 직접 실천을 통해 경험한 것은 글로 전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옛 사람이 자기가 경험하고 실천한 것을 글로 써서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글로 써서 남긴 찌꺼기를 접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찌꺼기인 글을 직접 삶에서 실천해보지 않으면 그 옛 사람이 그 글로 써서 전한 그거는 찌꺼기일 뿐이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우리가 또 삶에서 실천해보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찌꺼기로 남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책을 통해 무언가를 얻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책을 통해 얻은 것을 직접 실천과 행동을 통해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비로소 책에서 무언가를 얻었다고,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긍정학원 1.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끊임없이 궁금해하여 더 잘 이해하게 됐다. 2.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그 남의 시선 의식하는 것을 완전히 버리게 됐다. 3.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4. 나는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대신 수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전략을 짜고 실행하고 결과를 기대하여
영어 강의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삶을 산다. 내가 별처럼 빛나야 한다. 오늘은 잠깐 여기서 멈추고 싶은 게 제가 긍정학원 지금 4에서 맨날 말씀드리는 게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대신 수행하는 삶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되게 종속적인 삶이거든요. 되게 수동적인 삶이고. 근데 제가 전략을 짜고 실행하고 결과를 기대하여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한다 말씀드렸는데 이건 되게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이에요. 최진석 교수님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하면 되게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삶인데 저는 그런 삶의 태도로 영어를 가르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삶을 살고 싶다. 또 근데 오늘 덧붙이자면 또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삶. 근데 저는 책을 읽고 당연히 오늘 말씀드린 바대로 책을 읽고 제 삶에 적용을 해요. 제 삶에 적용을 해요. 읽은 걸로 끝나면 찌꺼기만 그냥 접한 거일 뿐이에요. 옛 사람이 남겨놓은, 글을 쓴 사람이 남겨놓은. 그래서 그것을, 책을 읽은 것을 제 삶에 적용을 저는 합니다. 적용한 바를 글을 쓰는 거예요. 적용한 바를 쓰는 겁니다. 책을 읽은 것만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엔 사실은 책을 읽고 내가 직접 실천하고 행동한 바를 글로 쓰는 거예요. 자, 긍정학원 5. 내가 있으니까 우주가 존재하고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존재한다. 6.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 100번씩 외쳤다. 그러면 다 이루어졌다. 7. 아직까지도 바로 안 떠오르네. 7.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고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좋은 생각만 한다. 8.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에게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55일째인데요. 조금 이 책이요 지금 거의 다 읽어가거든요. 한 몇 페이지 안 남았어요. 끝에 한 30분 정도를 더 읽게 되면 다 읽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좀 그동안 좀 많이 설렜던 읽고 싶었던 책이 내일 책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손자병법이거든요. 손무가 쓴 손자병법인데 내일은 이 책으로 한번 아침에 여러분들과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안녕.